시강의 십주자, 일상 속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법, 일상 속 순간도 시가 된다. 문학평론가 이현우 교수, 시라고 하면 거창하고 특별한 주제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극적인 사랑, 거대한 역사, 깊은 철학만이 시의 재료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시의 씨앗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한 줄기의 해잘, 버스창에 기대어 본 석양, 퇴근길에 마주친 귀모퉁이 꽃 한 송이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도 시가 숨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시집 서문에서 평범한 삶의 사건을 사람들이 실제 쓰는 언어로 묘사하고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어 일상적인 사물을 비범하게 보이도록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거창하지 않은 일상의 순간에서도 충분히 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평범한 장면도 시인의 눈으로 보면 특별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지니게 됩니다. 낯설게 하기와 감각적 언어. 그렇다면 일상의 순간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학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기법을 활용합니다. 바로 낯설게 하기와 감각적 언어입니다. 낯설게 하기란 익숙한 대상을 일부러 낯설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러시아의 문학이론가 빅토르 시콜로스키가 제안한 개념으로 평범한 것들을 특이한 시각으로 보여주어 독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 예술적 기법이죠. 쉽게 말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무뎌진 사물이나 순간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듣는 알람 소리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아침 알람 소리가 울렸다고 하겠지만 이를 낯설게 표현하면 창가에 숨어있던 아침이 종소리로 뛰어들었다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알람 소리를 새벽이 찾아오는 신비로운 순간으로 바꾸어 그린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일상적인 장면이 색다른 이미지로 재탄생하며 독자는 평범한 순간 속 숨은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각적 언어의 활용은 시를 생생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핵심입니다. 눈으로 보는 장면뿐 아니라 소리, 냄새, 촉감, 맛까지 오감으로 느낀 그대로를 언어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보여주지 말고 느끼게 하라는 말이 있듯 독자가 시를 읽으며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감각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겨울 아침은 추웠더라고 말하는 대신 차가운 겨울 아침 공기가 코등을 톡 건드립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독자는 코끝이 시릴 정도의 찬 공기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커피를 마셨다 대신에 쓴 커피 향이 천천히 가슴속을 데워준다라고 표현해보면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따뜻해지는 감정까지 살아납니다. 이처럼 감각적 언어를 사용하면 시속 장면이 한층 선명해지고 독자는 그 순간의 공감각적인 경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기억을 시로 쓰는 방법. 이번에는 우리의 기억을 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가슴 쪽에 간직한 작은 기억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그 기억을 시로 쓰면 일상의 경험이 특별한 이야기로 거듭납니다. 다음의 단계를 따라 작은 추억을 시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기억 선택하기 먼저 시로 쓰고 싶은 개인적인 기억이나 최근 경험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예컨대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걸었던 친구와의 귀갓길처럼 소소하지만 인상적인 장면이면 됩니다. 세부 묘사하기 이제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을 감고 장면을 세밀하게 그려보세요. 그때 보였던 색깔은 무엇이었나요? 들렸던 소리는요? 공기의 냄새나 온도, 그 순간의 감정까지 떠올려 봅니다. 기억을 떠올리면 느껴지는 오감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마치 그 순간을 다시 체험하듯이요. 비유와 상상 더하기 그 기억 속 요소들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보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즉, 앞서 말한 낯설게 하기 기법과 상상력을 동원하는 단계입니다. 평범한 묘사 대신 그 순간을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한두 가지 이미지를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불빛 아래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었다면 가로등 불빛 속에서 투명한 구슬들이 떨어진다와 같이 빗방울을 보석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때 느낀 감정을 자연물에 겹쳐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메타포, 윤학, 비유를 활용하면 기억이 한층 시적으로 변합니다.
시형식으로 글쓰기. 이제 떠오른 장면과 감정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몇 줄의 글을 써내려가 보세요. 처음에는 산문처럼 막 적어도 좋습니다. 그 후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핵심 이미지와 감정만 남기도록 다듬어 보세요. 행을 나누고 운율을 살리면서 짧은 시의 형태로 만들어 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 솔직하게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아주 짧은 글이라도 한 편의 시가 만들어집니다. 간단한 실습으로 지금 여러분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오늘 있었던 일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분위기와 느낌을 머릿속으로 다시 느껴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화를 적어봅니다. 그런 다음 방금 소개한 대로 감각을 살려 묘사하고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넣어보세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세 줄의 짧은 시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목소리와 느낌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기억을 시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시적인 순간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습 예시. 최근 경험을 시로 쓰기.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해본 실습 예시를 하나 공유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일상에서 겪은 작은 순간을 시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던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정서를 떠올리며 짧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이제 그 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니 작은 화분에 하얀 꽃 하나 피어 있다. 말 못할 내 하루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 꽃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 네 줄의 짧은 시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상적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퇴근 후 텅 빈 방에 들어와 불을 켰을 때 우연히 화분에 피어난 작은 꽃을 발견한 순간이었지요. 평범하지만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 그 장면을 글로 옮겨본 것입니다. 이 시 속에는 감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약간의 상상이 들어 있습니다. 불을 켜니 작은 화분에 하얀 꽃 하나 피어 있다라는 구절은 시각적 이미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어서 내 하루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 꽃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라고 의인하여 표현한 부분은 낯설게 하기에 느낌을 줍니다. 꽃이 마치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처럼 느껴지도록 상상력을 더한 것이지요. 이처럼 아주 일상적인 장면도 시로 옮기면 특별한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시를 쓴 저는 그날 느꼈던 위로와 따뜻함을 고스란히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읽는 분들도 그런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맺은 말, 시는 삶의 태도이자 감정의 기록. 끝으로 시를 쓴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하나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포착해내는 마음가짐이지요. 또한 시는 우리의 감정의 기록입니다. 기쁜 날의 환희, 힘든 날의 고독,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 이 모든 소중한 감정들을 시 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시를 읽으면 당시의 느낌이 살아나 우리를 위로해주고 성장시킵니다. 일상 속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거창한 사건이 없어도 누구나 자기만의 시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스쳐간 바람 한 줄기, 평범한 하루의 한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작은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시로 인해 빛나는 이야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